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한 시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간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는 자식들의 덕을 좀 보고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며느리를 들이자마자 이런 행동을 하셨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하고 강하게 붙었었던 며느리입니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나 골치를 썩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그런데 불현듯 그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 조금 있으면 칠순이시거든요. 칠순 땐 또 뭐를 원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데 그때처럼 강하게 나가야겠죠. 며느리 들이자 환갑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었던 한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요즘 환갑이 예전의 환갑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환갑 잔치도 안 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은 분명 환갑 잔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환갑 잔치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간 환갑 잔치를 말이죠. 지나간 환갑을 지금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시는 분은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5살 차이가 나십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맨날 그러셨어요.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나이를 속였었다고. 얼굴이 반질반질해서 자기와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5살이나 많았었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같이 늙어가면 좋은데 시아버지에 비해 본인이 어리니까 당신의 기념비적인 나날들을 그냥 허투루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모두 다 시아버지만을 생각하고 그분 위주로 돌아가 자기한텐 소홀해지니 억울한 생각까지 든다고 말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이미 지나간 자기 환갑을 챙겨주기를 바랐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났다면서 이제라도 며느리를 들였으니 지난해 못해본 환갑 잔치를 이제라도 좀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환갑은 지나도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 분들은 호적을 늦게 올리거나 빨리 올리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사실 시어머니 호적상엔 이미 환갑이 지난 지 3년이나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드리고 나니 환갑잔치를 하시고 싶으신 거였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환갑잔치라고 해서 시끌벅적지근하게 잔치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말이죠. 나 여행 보내줘.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여행 같은 여행 다녀본 적도 없었어. 여행을 가도 싸구려 여행만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고.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자식들 위해서 늙은 네 시아버지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었다고. 이 집안의 종로로 타면서 정말 죽을 듯이 고생하면서 살았었어. 그런데 아휴 내가 정말 말을 말아야지.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분통이 터지다 못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거다. 내 환갑 때 알아주는 자식도 없고 하물며 네 시아버지도 모르더라. 자기 환갑 땐 비싼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반지도 하나 맞춰주고 했었었는데 내 환갑 땐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물쩡 무슨 고개 넘어가듯이 그리 넘어가더라고. 그래. 그땐 우리 자식들도 자리 잡았어 했으니까 내가 이해했었었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며느리도 들였는데 나도 챙겨 먹을 건 좀 챙겨 먹어야겠다. 내 환갑 때 아무것도 못 해봤으니까 나 여행 보내줘. 주위에선 다들 환갑 때 유럽 여행 간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도 거의 다 다녀왔는데 나만 못 갔어. 지금 아니고 나이 더 들면 돌아댕기지도 못한대. 지금 아니면 나중에 보내줘도 못 가는 곳이 바로 유럽이란다. 이번 참에 내 친구들 중에서 유럽 땅 못 밟아본 친구들끼리 마음 합쳤어. 만일 유럽 여행 안 보내주면 나 시위할 거야. 그러니까 못해줘 환갑잔치 대신에 나 유럽 여행 보내줘. 시어머니가 떼를 쓰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환갑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 제게도 그랬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유럽 여행 이야기를 하셨고 환갑 때 아무것도 못 해봤다고 박복한 팔자라고 한탄을 했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정도껏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억울할 만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생신상 한번 받아본 적 없다고 했고, 뭐 이건 시부모님 사정이니까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결혼 기념일에 한 번도 챙김을 받아본 적 없었고, 하물며 어버이날에도 자식들이 시아버지에게만 정성을 보였었지 당신은 꼽사리로 정성을 받았었다고 엄청 제게 뭐라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그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겠구나 이해는 갔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라도 받아야겠다는 그 시어머니의 심보였습니다. 마치 그간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에게 받아보지 못했었던 것을 제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말이죠. 아들들 취업했다고 해서 지 엄마한테 내복 한 장 사주는 놈들이 없었는데 이젠 받아야겠다고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집 70만 원,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30만 원, 이렇게 말이죠. 나 당당하게 요구할 거야. 빙빙 돌려서 말하는 방법 나 모른다. 너희 시아버지가 요즘 내가 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드네. 어쩌냐고 말을 하는데 나 그동안 꾹 참고 살았었어. 용돈 줘. 나 그럴 만한 자격 된다고 생각해. 이제 며느리도 들였으니까 나도 대우받고 살 거야. 그동안 이 집구석에 몸종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젠 나도 부리고 챙김을 받을 거라고. 유럽 여행을 일정 계획하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도 네가 반드시 그 고집 꺾도록 해라. 같은 여자로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를 도와야지만 나도 너를 돕지. 만일 네가 우리 아들 고집 못 꺾으면 네가 나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거라고 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번 유럽 여행권부터 시작해서 내 용돈까지 네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너 이 점 명심해라. 난 너를 100% 믿고 있어. 같은 여자로서 네가 나를 위해 나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해. 너 내 사람 맞지? 내 사람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네 인생이 편할 거다. 내 말 절대 허투루 듣지 마. 알겠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대우를 못 받고 사신 건 분명한 듯한데 그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그리고 2명의 아들의 사정 아니었을까요? 왜 저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제게 부담을 주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꼼짝 안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철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주면 더 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간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시아버지나 2 아들이 해준 것이 시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었다는 것이 문제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과한 걸 바랐었고 욕심에 지나쳤었다고 말이죠.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서 유럽 여행의 유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 용돈 이야기는 끝내놓았냐. 언젠날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며느리인 네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같은 여자로서 네가 나를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 제가 상황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게 매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유럽 여행권은 그렇습니다. 보내드릴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시면 결국엔 시어머니의 성화에 포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보내드리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유럽 여행을 원하시는 시어머니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돈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엄마 된 입장에서 잘 자란 자식들에게 용돈 바라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어머니가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용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것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 말을 하는 남편이나 시동생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가지 제게 더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엔 다른 식구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이번 일은 완벽하게 저의 결정에 달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10년 뒤에 저와 꼭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저와 합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후엔 자기도 70이 훌쩍 넘어가는데 며느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마 10년 뒤에는 시아버지도 저 세상 사람 되고 없지 않겠냐고.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박하게 대하는 아들놈들인데 만일 지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 자기의 미래이니 제게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10년 뒤? 아니다.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랑 꼭 같이 살자. 우리 아들놈들 다 필요 없어. 난 네가 제일로 좋아. 그러니까 너 나랑 꼭 같이 살아야 한다. 시커먼 남자들 틈에 동지 하나 없이 너무 외롭기만 했었는데 여자인 네가 들어오니까 나 너무 좋다. 나중에 나랑 같이 살 거지? 그렇게 해줄 거지?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넌 그렇게 해줄 거지?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내가 이렇게 며느리 들여보니까 아들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올 며느리가 중요한 거였어. 그런데 유럽 여행은 어찌 되어가니? 그리고 용돈은 주기로 한 거지? 그리고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이제 일 안 하기로 했어. 네 시아버지도 일 관둔 지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만 죽어라고 일했었는데 이제 나도 니들한테 용돈 받고 나중에 어차피 너랑 같이 살 거니까 이제 아등바등 살지 않으려고. 내가 왜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았는지. 자식 새끼들 중에 하다못해 너희 시아버지도 나한테 일 관두라는 말 안 하더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암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바랄 거야. 며느리도 드렸는데 이제 나도 봉양 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다. 시어머니 오랫동안 일하는 중이라는 거 잘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 점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들였으니 일을 관두겠다. 앞으로 봉양을 받겠다. 어차피 네가 책임을 질 거니까 이제 힘들게 사는 것은 관두겠다 말을 하는데 가슴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시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말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시아버지 떠나시고 나면 오롯이 시어머니는 내 차지가 되겠구나. 지금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며느리가 책임을 지겠다, 당연히 모시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사정 안쓰럽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만을 믿는다는 저 말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을 만큼 저란 사람의 든든한 사람도 아니었고 책임지는 데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식구들이 시어머니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저만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 저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같은 여자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시어머니 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쯤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 취급받을 것 같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한가는 따놓은 당상처럼 시어머니에게는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상황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 솔직히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담돼요. 어머니 아들들이나 아버님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전 그냥 들어주기만 하니까 저한테만 매달리고 집착하는 거 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니, 일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30년, 40년 동안 뭘로 먹고 사시게요? 정말 진심으로 저희한테 다 대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환갑 살짝 넘은 나이여도 젊은 축에 낀다고요. 지하철에 환갑이라고 노인석 앉으면 어머니 당장 쫓겨날걸요? 귀찮아서 지금 일 안 하겠다. 그러니 내 노후 책임져라 말하는 것 같은데 절대 노후 책임질 일 없으니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무슨 환갑 지난 나이에 80대 어르신들이 하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젠 쉬고 싶다 그런 말들 어울리지 않는 늙은 사람들 코스프레라고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뻐기면 지들이 어쩌겠어라는 마음 먹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하실 때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답답하고 돈 없으면 일하시겠지. 퍼다주는 사람 없으면 즉 믿을 구석 없으면 살 길 찾으시겠지. 전 이렇게 딴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면 그리 일하기 싫으시면 건물 담보로 은행권에서 연금 받아 타 쓰세요. 재산 같은 거 안 물려줘도 뭘 할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이후 시어머니 제 욕 엄청 하셨었어요. 믿었었는데 제가 배신을 했다고.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모함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막 호들갑을 떨고 별일 아닌데도 큰일처럼 만들고 그리고 남이 뭐를 했다 하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좀 저희 시어머니 철이 없는 분인 것 같긴 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성향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써서 유럽 여행부터 용돈까지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합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시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죽어도 못할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곧 있음 칠순이십니다. 다행히 유럽 여행 다녀오셨고 자식들이 용돈 조금씩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칠순 기념으로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닐지 은근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살아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리 청을 하셔도 들어줄래 만무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생각은 도대체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이라 완전 예측 불가인 그런 분이거든요. 적당히 고삐 쥐고 적당히 시어머니와 선 지키면서 살고 있긴 한데 요즘 따라 남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동 불편하신 시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리자고 하는데 혹시나 그곳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계기가 될까 싶어 저는 죽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저도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이긴 합니다. 시아버지 참 좋은 분이신데 그리고 시어머니 철은 없고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며느리 잡는 그런 분은 아니신데 같이 사는 건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더 자주 드나드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저희 집 앞으로 이사를 오시라고 하던지요. 제발 시부님들과 같은 현관문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분명히 시어머니 될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도 현관문은 좀 따로 들어가고 싶네요. 아유, 저도 알지만 이 생각 참 고쳐먹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